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제 카톡방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통 시장 아니다라고 제가 뭐, 누차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시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예. 정말 이 시장만큼은 놓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시장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종목군들의 흐름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 LG전자 또 급등 났죠, 여러분들. LG전자가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랐는데 12% 급등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큰 덩치가 큰 대형주들도 중소형주처럼 급등하는 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중 자금들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는 시장에 지금 증권시장에 탑픽이라고 했습니다. 탑픽. 반도체는요. 지금 증권시장의 탑픽이에요. 탑픽. 응? 대장이 대장. 대장입니다. 그동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ISC도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카톡방에서도 제가 종목 드렸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의 대장은 분명히 반도체다라는 얘기 했었고, 아직 5G가 좀 못 가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5G 2차 전지가 두 번째다. 그리고 수소, 태양광, 풍력이 따라갈 것이다. 백신 수혜주들도 아직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반도체입니다. 5G가 아직은 부진하지만 아직은 포기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반도체 시세가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무방을 통해서 오늘 무방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잘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메모를 좀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 녹화를 드시거나 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무방을 들으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듣고 싶은 부분들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정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설명을 드렸고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어제 급반등이 나왔고 그죠? 어제 반등폭이 오히려 컸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또 아침에 카톡방에서도 지금 이 장 아침 초정에 추경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들었었고 요 녹색 선이 뭐냐면 이 녹색 선이 뭐냐면 하루 지수의 흐름을 예측한 겁니다. 제가 이거 아침에 장 출발할 때 오늘 하루 선물지수 밴드를 제가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합니다. 그 밴드를 예측했는데 그 밴드 안에서 오늘 장세가 움직인 겁니다. 뭐 거의 매일 제가 예상한 대로 뭐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만큼 떨어질 때도 오늘은 선물 423 정도까지는 회복한 가운데 마감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423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죠? 시황의 흐름은 한 대표 손에 분명히 있습니다. 시황의 손은 분명히 한 대표 손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듯이
그동안 장세는 코스피 중심의 강세장이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가 3천선 넘어가는 선에서는 좀 추격 매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주들은 추격 매수해봐야 고생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매수하지 말고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매수를 하라 라고 했고 혹시라도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부 털어서라도 코스닥 종목으로 좀 가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지수가 고점을 찍는 순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왔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코스닥이 지금 연이틀 반등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재반이평선 위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코스피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3천선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거듭 강조를 해줍니다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지금 당장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가 나타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대신에 어제 지수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 TV 방송 나가는 날은 제가 이제 무방을 안 했죠. 무방을 안 했습니다. 어제 해드렸어야 되는데 TV 나가는 말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장은 달라진 건 없죠. 어제 나왔던 이 양봉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수가 중간 바닥은 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라서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서 중간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있고 갔다가 짧은 조정 후에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아무리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요걸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스피 3천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3,000포인트는 지지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3,000포인트 저점 찍고 올라갔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행운이에요. 마음고생을 좀 덜하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없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너무나 견조하게 나타났고 그 조정이 짧게 끝난 겁니다. 마음고생을 할 만한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행운입니다. 그랬던 증권시장이 어제 반등을 했고 오늘도 반등에 나섰는데 코스피는 더 못 가죠. 물론 코스피도 연이틀 반등에 나선 건 맞습니다만 코스피는 더 못 가요. 분명한 것은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을 지금 당장 계속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얘기 해드렸었고 코스닥의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재반 이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두드러 맞아요, 계속. 가더라도 여기서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가야 주가 반등이 좀 가볍게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곧바로 가잖아요. 계속 두드러 맞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면 되는데 이젠 감옥에서도 지금 지시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최소한 삼성전자가 더 이상 크게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코스피가 크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앞으로 증권시장은 여러분들이 지수 하락을 절대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수 하락을 걱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엄청난 기회, 엄청난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겁니다. 장은 대세 하락으로 가진 않아요.
다만 코스피는 어제의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중간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중간 바닥을 다지고 안 빠지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은 올라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드디어 연이틀 반등이 나서면서 재반 이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월봉상의 코스닥 지수 강조를 했습니다. 밀집대를 돌파했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20년 만에 엄청난 기회가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매물 공백이 엄청나게 크다.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물이. 이 엄청난 거래량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경계 매물, 차익 매물을 다 소화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매물을 다 받아내고 지금 신고가가 보이는 거예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안 빠지고 살아있는 모습이고, 또 그림 보여드립니다. 자, 코스닥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까지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못 따라갑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코스피가 코스닥을 못 따라가요. 하지만 나중에 코스닥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 해드렸었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대형주가 장세를 주도할 때는 중소형주가 못 갑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가다가 옆으로 기어가게 되면 중소형주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차례는 무조건 중소형주가 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되는 겁니다. 예, 시간을 좀 얻으시고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중소형주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수급.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무려 2,600원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2,300원을 팔았어요.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이제 대놓고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도 팔았다 눌렀다 샀다 팠다 정신없이 눌러대는 저처럼 자기네들이 살지 팔지를 자기네 포지션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보세요. 오전 10시 37분부터 해가지고 장 끝날 때까지 무려 2,600억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코스닥 시장을 지금 쓸어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코스닥 시장을 쓸어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그림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이 수급 분석은 애지간한 짬밥 가지고는 수급 분석 절대 해석 못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 수급 매수세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팝니다. 그런 걸로 수급 분석하는 건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 팝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코스닥은 오히려 사지도 않고 거의 관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중심으로 샀다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다시 팔았어요. 그 사이에 코스닥은 매수를 했지만 강하게 팔지 않았고 거의 관망하면서 사는 종 마는 종 사는 종 마는 종. 무슨 얘기예요? 코스피를 중심으로 물량을 덜면서 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코스닥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팔죠. 그 물량을 티내지 않고 야금야금 계속 매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 되게 되면 대놓고 공격적으로 팔죠. 사죠. 그런 와중에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사지 않고 관망하거나 소리를 팝니다. 또 코스피 종목 팔고 코스닥을 한번 털어요. 불안하겠죠. 개인 투자가들. 안 삽니다. 텁니다. 어떻게 됩니까? 눌렀다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들어오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종목을 매집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 겁니다. 깔아두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밀리면 코스닥 있는 개인 투자자들 불안하잖아요. 개인들 흔들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스피는 별로 사지도 않고 팔았는데 오늘 코스닥은 무려 2,600억 샀고요. 어제 2,500억 샀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아시죠?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직접 한다고 해가지고 펀드에서 자금을 다 빼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다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외국인보다 주식을 잘합니까? 아니죠? 지금 장세는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전환하는 그 흐름이 알게 모르게 전환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까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장세가 강했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또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또 코스피 대형주 쪽 강하니까 막 이쪽으로 가요. 막 쫓아갑니다. 왜? 개인 투자가들은 후행지표거든요. 그냥 뒤를 따라갑니다. 눈을 합니다. 대형주가 가고 코스닥 못 가니까 답답하니까 코스닥을 팔고 갑니다. 이제 반대로 코스닥이 강해요. 이제 대형주를 들어갔는데 물려있거나 내지는 수익이 별로 안 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이 갑니다. 지금 이제 팔고 대형주 왔는데 코스닥이 막 가. 그럼 개인들이 바로 옮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 나 힘들게 지금 대형주 왔는데 왜 또 코스닥이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건가? 일시적인 현상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관망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코스닥은 더 갈 거예요. 대형주는 못 갈 겁니다. 또 소외되고 또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소리가 끊기시면 재접속 한번 해보세요. 재접속.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들을 중심으로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들었었고, 매물 좀 털어내고 현금 좀 만들어 놓고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지 말고 코스닥으로 사라.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그런 얘기를 충분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흐름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마치 외국인들이 한 대표 말을 듣고서 하는 것처럼. 그죠? 코스피 종목들 별로 안 사고 팔고서 오히려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거 보세요. 뭐예요? 외국인들의 매매하는 패턴들은 한 대표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외국인들이 노리는 게 뭔가를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말만 듣고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확인됐습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그동안 흔들어댄 거 확인되셨습니까? 자, 확인되신 분들 3번 한번 쳐요. 3번.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동안 제 무방을 들었듯이 대충 듣고서 뭐 대충 하지, 그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에서 돈 벌 생각 하지 마세요. 응? 자, 확인된 분들 한번 쳐보세요. 보세요. 시장이 한 대표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도 코스닥에서 중소형주에서 돈을 못 벌면 그분 진짜 주식하지 마세요. 백발백중 계좌 깨집니다. 그분은. 이번 장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계좌 수익 별로 안 난 분들, 자 올려보세요. 자 오늘도 나는 계좌 수익이 별로다. 나는 오늘도 계좌 수익이 별로다. 자 이런 분들, 자 5번 한번 쳐서 5번. 자 오늘도 나는 계좌 수익이 별로다. 5번 한번 쳐서 5번. 아이고 계좌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들 수익 안 난 거 알고 있어요. 오늘도 계좌 수익 나면 별로다. 5번 쳐보세요. 다 쳐보세요. 다 쳐보세요. 다 쳐보세요. 5번. 나는 계좌 수익 별로 안 났다. 5번. 응? 여기 계신 분들 거의 70% 80% 이상은 계좌 별로 안 났습니다. 그나마 제 무방에 오시고
그러면서 반도체나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제 무방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시장의 중심을 분명히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나오니까 대형주 쪽으로 또 갔고, 여전히 바이오 작주 오늘 또 올라가니까 또 바이오 작주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왜? 주가가 급등나기 좀 짜릿하게 나오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거든요. 롤러코스터가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당할 때는 쌍코피 터지면서 먹을 때는 또 짜릿한 것 같고, 결국엔 내려와가지고 기절하고요, 그죠? 주식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식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결국엔 여러분들의 계좌를 제대로 불려줄 수 있는 전략과 섹터와 종목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바이오 제약주는 달 만큼 달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대형주들도 이미 시세가 많이 났고, 언급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가 더 급등하기 어려워요. 지수 자체가 급등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다른 대형주들은 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장을 이끌어갔던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뭐 하나그룹하고 효성그룹 몇 개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은 다 물렸거나 먹어봐야 뭐 2%, 3%, 5%.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종목에 주목할 때, 바이오 제약주 주목할 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는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들. DBIT 주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새 73,000원입니다. 응? DBI텍의 주가가 징글징글하게 안 간다라고 이거 답답해가지고 버티고 있을 때, 답답하다, 징글징글 안 간다, 라고 할 때, 매물 소화 과정 다 거치고 나서 시세가 한 방에 터지는 거야, 한 방에. 그죠? 안 되는 종목에 집중할 때, 이거 지루하다고 답답하고 던지고 나서 얼마나 땅치고 통곡하겠습니까? DBI텍은 또 그렇다 쳐요. 한 대표가 강조했었던 한미반도체, 오늘은 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사상 최고가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맨날 리뷰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도 무료로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78% 수익입니다. 우리 78%. 78%.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 주도주들의 시세가 강력하고요. 한미 반도체 비롯해서 이제 사이맥스 갔죠, 여러분들 어때요? 가죠. 또 가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워낙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온 겁니다. 어떨 때는 신문 기사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반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때는 신문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공격적인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건 확인됐고 슈퍼사이클로 들어간 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은 신문 기사를 있는 그대로 공격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다른 종목 가지고 얘기 안 하죠.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페스도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주로 다시 갔죠.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또 올라가죠.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덩치가 큰 종목군들까지 갑니다. 덩치가 큰 종목들고 머니가 EPS 이런 종목은 또 우리가 오늘 들어갔잖아요. 또 그죠?
들어가자마자 장대 항목입니다. 어?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FST는 지금 어제 눌림의 반등 시도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ISC 나오죠? 지금 이 ISC 같은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고, 지금 아까도 제가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SC는 여기죠? 1월 20일입니다. 그죠? 예. 한 대표 관심 종목 ISC라고 나오죠? ISC. ISC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바특종 코너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도 카톡방에서도 무료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올려야겠네요. 시간이 11시 24분 정도. 그죠? 11시 24분. 11시 24분이면 어디에요? 11시 24분이면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단계네, 여기요. 그죠? 여기죠? 여기입니다. 무료 카카오톡이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이만큼 간 거예요. 간 겁니다. 근데 이 ISC라는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생산 업체라고 제가 이제 TV에서 말씀드렸었죠. 아실 겁니다. 성장 가치가 대단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주의 특징은 이렇게 안 갈 것처럼 진리기다가 가고 안 갈 것처럼 진리기다가 가는 겁니다. 이런 주가 흐름을 모르고 지루하다, 답답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천정일 것 같습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응? 네페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갈 것처럼 그렇게 진리기는 흐름이 나오다가 장대 한번 세웠죠, 여러분들. 또 안 갈 것처럼 오다가 또 가죠. 네페스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의 오른팔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메모리, 비메모리 이후의 공정과 관련해서 투자가 진행이 될 때 네페스가 그에 맞춰서 엄청난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 시설 투자를 끝내고 네페스는 본격적으로 회수 국면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눈으로 하다 보니까 지루하다고 팔아버리고 지루하다고 팔아버리고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끝난 것 같습니까? 얘도 시작입니다. 사이맥스 얼마나 실적이 좋아요. 그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안 갑니다. 개인들 다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털어내고 나서 갔죠. 또 가다가 쉽니다. 안 갈 것처럼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줘도 못 먹고 들고 있지도 못하고 5% 먹고 팔아버립니다. 이 종목들 어떨 것 같아요? 한 대표는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면 1년도 가져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네. 우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여기서 잡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무방해서 드리면서 우리도 11월 5일 날부터 해가지고 동무 한 번만 잡고요. 70%가 넘는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사이맥스 마찬가지로 11월 6일 날 잡고 나서 잡아놓고 안 팔아요. 뭐하러 팔아요? 지금 신고가 나오는데. 반도체 업황은 기사 나오잖아요. 신문에. 반도체 업황은요.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슈퍼사이클입니다. 이 반도체 업황은 적어도 내년까지, 지금 2021년이거든요. 지금 2021년입니다. 적어도 2022년까지는 초호황 국면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주가가 못 간더라도 2021년 1년 동안은 초대박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반도체가 다 갑니까? 다 안 가요. 어떤 종목은 1000%가 가지만 어떤 종목은 10% 20% 올라가고 꺾여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장주다, 대장주. 대장주를 잡아야 돼, 대장주.
제가 주도주라 했죠. 주도주. 주도주와 주변주 차는 뭐예요? 주변주가 10% 날 때 주도주는 100%, 200%, 300%, 1000% 나는 게 주도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이. 어? 그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장이 눈앞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응? 네페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바닥권에서 우리 24일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다 잡았고요. 똑같죠? 지금은 기존 회원님들은 얘네들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계속 들고 있고 지금은 신규 회원님들 중심으로 후발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너무나 많아요.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종목은 기존의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고 후발주로 터지기 시작하는 종목은 신규 회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오늘 무방을 들으시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또 한 번 얘기입니다. VIP 가입하세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단타 치고 잠깐 먹고 팔고 무서워서 못 버티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두세 종목 푹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런 대충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터지게 되면 시세 부칠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성엔지는요, 우리가 비중이 많아요. 네? 주성엔지는 얼마나 좋아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요 구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집 들어간 겁니다. 이 구간에서 신규들 다 잡아드리고요. 이제 많이 올랐죠? 이제 신규들 못 잡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눌림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잡을 겁니다. 제가 주성엔진 올라올 때마다 주성엔진 어쩌고 제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무료 카톡방에다가 ISC 드렸고 진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종목 뭐 한미반도체 해가지고 쌓이면서 종목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죠, 여러분들. 맨날 무방에서 다 종목 드리고 시황 얘기해주고 주도 섹터 분석 드리고 투자 전략 얘기해주고 그럼 VIP 회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무방을 통해서 무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무방을 통해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식에 대한 짬밥이 좀 있거나 주식에 대한 논리가 좀 있는 분들은 제 무방만 들으시고 주식하셔도 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그게 한계입니다. 저는 못 쫓아오죠. 지금 이 장은 20년 만의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999년 닷컴 장세 때 그때 코스닥 시장의 대폭등 장세 한 번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20년 만에 한 번 터지는 그 시장이에요. 10% 20% 먹고 팔 장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그 수익률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종목들만 해도 반도체,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네페스, 주성엔지닝, FSC 어제도 나갔죠? 원익알패스 오늘 매수 들어갔고 다른 종목은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장 이미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삼성전기 다 얘기했고요. LG전자, LG노텍도 이미 다 LG노텍은 들고 있고요. LG노텍은 LG전자를 지난번에 팔고 이제는 뭐 갖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 다 팔았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어요. 왜? 다 먹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들 대형주들의 시세는 중소형주들의 시세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급등하고 상한가를 치는 장입니다. 하물며 이 중소형주들은 터지면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응? 이 엄청난 시세를 여러분들이 눈뜨고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눈뜨고. 그래서 제가 무방에서 무료 카톡방에서도 종목 하나 또 드린 거고 드리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익 내세요. 다 수익 났어요, 오늘. 다 수익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방에 뭐 그냥 오라 소리도 아니고 VIP방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으니까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VIP에 오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VIP에 오셔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하면 또 그것도 계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드리고 수익 내드리는 겁니다. 그럼 수익 낸 자금 가지고 VIP 가입하고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안정이 되고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저 VIP 회원님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먹고 사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어? 이상 없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오셔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엄청난 시장을 왜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준비해라 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전문가들은 무슨 장사꾼으로 하네, 장사꾼으로. 아, 저 새끼 저거 뭐 회원 가입 시키려고 저러는구나. 그런 분들은 무방 듣지 마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아까워요. 제 시황, 주도주, 종목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런 분들은 진짜 제 방송 듣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무방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 99.9% 회원님들은 VIP 절대 안 옵니다. 올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VIP 안 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제가 마셨던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 짜가지고 수익 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분명히 VIP로 많이 오세요.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멋지죠 뭐. 응? 제 방송 듣고 수익 났으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고마움과 더불어서 더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방송 들으시고 TV 방송 보고 무방 듣고 수익 내고 또 우리 방에서 또 수익이 더 나고. 기회는 있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강조합니다만 VIP도 특히나 한 대표 같은 사람들은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아무 때나 주식을 막 급등하는 종목도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신규에 오시면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원익 IPS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간가? 오늘 첫날 아닙니까?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시작하는 종목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바닥을 찍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다 줄 서가지고 스타트 선에서 이제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는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만큼 못 먹는 것도 있고요. 가다가 또 변동성까지도 여러분들은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을 같이 하더라도 특히나 한 대표 같은 종목들은 이미 급등한 종목을 절대 추격 매수 안 합니다. 그만큼 VIP 오시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 지금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여기가 시작점이다. 그동안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반등은 뭐예요? 한 대표 계약원은 신성장 가치도 반도체와 IT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이제 막 시작인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곧바로 가야 되는 건데 또 눌렸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코스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쉬는 거고 그런 쉬려고 하는 와중에 코스닥도 쉰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안정이 되어야 코스닥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안정됐잖아요. 코스피 안정되고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 코스닥 쓸어 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응? 외국인들 코스닥 쓸어 담는 거 보세요. 응? 지금 여러분들만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파악된 것이고 확인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장의 방향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뭐 낙동강 올려야 되는 거죠. 뭐 증권시장에 아무리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고객 이탈금은 뭐 다시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고객 예탁금이 무려 74조까지 증가할 때까지도 지금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신규 자금들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먼저 계셨던 여러분들은 아무런 수익을 못 내요. 이 사람들보다 먼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시장의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중심,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칠 때 최고의 결과 나오는 건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무방 하루 안 했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안 했습니다. 그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커지면서 회원님들의 계좌는 분명히 신고가 나옵니다. 오늘도 내일은 우리 일부 회원님들이 오늘 계좌가 신고가 나왔고요. 내일은 아마 전 회원님들이 또다시 계좌가 또 신고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계좌 순일이 이랬다 그랬죠? 쭉 갔다가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렇게 좀 출렁거렸고 바로 11월부터 계좌 신고가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약간 줄춤해지고 있는 것이고 내일이나 모레 되면 또 신고가 나옵니다. 그죠? 주성이랑 기아차로 스트레스가 풀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반도체 주식 비중 40% 파이팅! 계좌 20% 수익 중 딸 월급 계좌는 47% 그죠? 이분은 지금 제 종목을 가지고 따님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따님까지 같이 해가지고 계좌가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제는 무방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성 비중이 많다 보니까 뭐 시장이 잠깐 조정이 나와도 충격 줬습니다. 그죠? 주성 비중 20% 이거도 많죠. 에? 주성인들 보유분들 다 실버 쳤고 현대차 40% 대형주들도 LG전자, LG노텍은 우리 있습니다. 그런 대형주들도 일부 종목군들은 제가 포트를 두 가지로 가져간다 그랬죠. 투자 원금이 최소 2억 정도 되시는 최소 2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1억 정도는 대형주 포트폴리오에 두세 종목 정도 넣고 그죠? 적게는 뭐 한 개, 세 개 넣으셔도 돼요. 우량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가지가 되면 여기서 또 대박이 나는 것이고요. 나머지 계좌 하나는 한 대표가 드리는 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좌가 양쪽에서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좌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주도 섹터만을 가지고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매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은 뭐예요?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노텍, 현대차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한미반도체라든가 사이맥스라든가 네페스라든가 이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나머지 종목들 보세요. 진짜 주성엔진은 이미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주성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미 올랐던 원인가입해서 올랐고요. 그리고 네페스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됐고 자 이제 실리코너스 같은 종목들 보세요. 실리코너스는 LG결산가 아시죠? 팹리스 평상시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종목들이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인텔플러스 요거 우리가 오늘 좀 일찍 팔았어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가지고 올라가는 바람에 증권사 리포트가 안 나왔으면 그냥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바람에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수익 났죠 뭐. 응? 이런 가운데 리노공업 TSE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올랐는데 또 갑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반도체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ISC 터졌고
그러면서 종목 하나씩 하나씩 움직일 겁니다. 테크인, 테스나, 케이스텍, 어버반도체, 코아시아,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눌림을 주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고, 네페스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금 1차 상승이 기간 조정하고 이제 2단 반등에도 시도가 되는 상태고, 원익 IPS도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작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보셔야 돼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5개 갖추기는 했습니다.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전체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 멈췄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 상승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초황입니다. 그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삼성과 TSMC, SK 하이닉스라든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빵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투자 안 합니까?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딸린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기사 신문들 보셨죠, 여러분들?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딸립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엔 자동차가 굉장히 똘똘해집니다. 단순하게 옛날에는 기계식의 자동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첨단 장비, 스마트 자동차입니다. 특히나 자율차 같은 종목군들, 자율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 어떻게 돼요? 완전히 스마트입니다. 자동차의 반도체가 최소 200에서 400개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런 가운데 인공지능, 응? AR, VR,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들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목 발굴 열심히 하시고 반도체는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코스닥 시장의 반등 분위기가 코스피를 압도할 정도의 강세가 나올 것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 봐요. 코스피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그려들었고, 떨어질 때도 늦게 떨어져서 많이 빠지는 게 코스닥이고, 늦게 올라서 많이 가는 게 코스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성. 코스닥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좋겠습니다만 떨어질 땐 지옥 같은 게 또 코스닥이에요,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떨어질 때 뭐 지옥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또 없어요. 왜? 올라올 때 금방 올라와요, 여러분들. 다만 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을 눈으로 보고 있기가 힘들고, 그래서 힘든 것이죠. 물론 많이 떨어질 땐 한번 잘라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중요한 건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코스닥이 못 올랐고,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도 저는 코스닥의 강세가 나올 거로 봐요.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대놓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대놓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코스닥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보면서 또 이제 연결되는 건 뭐예요? OLED죠, 여러분들. OLED 관련주들이 반도체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와 연관된 종목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실리콘웍스, 원익 IPS 이런 주 다 있죠? 같은 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G. 5G가 좀 속을 세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5G 관련주를 보면서 조바심을 내지 말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5G 내에서도 종목 선별을 분명히 하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강하긴 합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스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스피 오늘 뭐 기아차도 아침에 갭상 출발할 때 다 밀려버렸고 오늘 LG전자 하나밖에 없죠. 그죠?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 나머지 뭐 올라간 거 있어요? 바이오 제약주는 뭐 기술적 반등이고. 그죠? 오늘 뭐 2차전지, 그 수소에너지, 태양광 많이 오른 것 같아도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착시를 조심해라. 착시를 조심해라. 5G만 완전히 왕따가 되고 5G만 하나도 수익이 안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돌고 돌아요. 이미 올랐던 종목들이 쉬고 덜 올랐던 종목으로 매기가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5G 관련주들이 한 1%, 뭐 0.1% 빠지니까 0.1%, 0.5% 빠지니까 코스닥이 이제 대폭락이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5G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증권시장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시장도 별로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처럼 반도체 포트와 5G 포트와 수소, 에너지, 2차전지 수소 이런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구현을 했다고 한다면 5G가 안 간다고 애끓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백신 수혜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 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가 터질까요? 맨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5G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5G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 참 징글징글하게 안 가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마 지금도 5G 일부 털고 움직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아마. 응? 보이십니까? 89조 원 규모의 미국의 5G 중대역 주파수 경비가 끝난 상태고요. 그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동이 될 거고 미국을 선두로 전 세계적인 5G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가 원년이에요. 올해가 원년. 백신이 공급이 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고 하게 되면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 징글징글하게 안 가고 5G보다 더 좋은 섹터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관련주가 있다 보니까 걔네들로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만 걔네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고 나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성장 가치가 큰 섹터로 자금이 몰려가게 되면 왕따가 됐던 종목들이 바로 백조가 돼서 순식간에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딱 확정하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겁니다. 일부 좋을 때는 5G 관련주 좀 더 많이 들어갔다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일부 정리했다가 다른 종목에서 매매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주도 매매나 매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결론은 5G는 죄송합니다.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제는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5G는 아직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제 판단이 틀릴지 맞을지는 뭐 그건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은 아직은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5G는 아직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포기를 왜 해요?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시세가 좀 늦어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늦은 만큼 또 빨리 가는 종목들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시더라도 알아요. 반도체 장비를 보시더라도 DBI텍이라는 종목이 지난번에 시세가 나고서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세가 별로 안 났어요. 그죠?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하게 안 나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유니셈이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유니셈.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이미 제가 이제 방송, TV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시세가 나고 있죠, 여러분들.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지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최근 뭐죠? 연말까지 징글징글하게 수익 안 나죠? 어? 파비앙 똑같아요, 여러분들. 징글징글하게 안 납니다. 뭐 ISC는 빨리 갔을까요? 징글징글하게 안 나요, 여러분들. 또 가는가 싶더니 또 한 달 동안 옆으로 기어갑니다. 징글징글하게 안 나요. 근데 그 징글징글하게 안 났던 시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실리콘웍스 보세요. 징글징글합니다. 그리고 터지는 게 주식이에요. 운이 좋아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징글징글한 종목들은 초기 구매를 잡아놓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한 대표는 아니까. 한미반도체를 우리도 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무료로 추천드린 거고, 그죠? 사이맥스도 아니까. 그래도 많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데 잡아가지고 그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까. 그죠? 5G는 저는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5G가 움직일 때 뭐가 터질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줄 알아야 되고 종목을 이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잡아놓고 들고 있고 무조건 잡아놓고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종목 분석과 종목 선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또 5G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 시황 자체는 여전히 좋아요. 삼성, SDI, LG화학 2차전지 업황,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초호황 국면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어요. 후발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엠프러스를 여러분들한테 T방송에서 간단하게 엎드렸는데 덜 올랐던 후발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전기차 관련들도 반등은 나오지만 반등은 더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오지만 정말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반도체 장비도 대응할 수 있겠고 신규 매수는 이미 터진 종목보다는 덜 터진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조금 중심으로 봐라. 그런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시세가 많이 안 갔죠? 시세가 많이 안 났습니다. 시세가 많이 안 나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고 그러죠, 여러분들. 예. 이 수소는요,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 시장 자체는 수소는요. 잠시만요. 자, 시스템이 조금 뭐가 좀 이상이 있네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 수소는 전기차 시장보다도 시장 규모가 더 크고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수소 배터리 시장, 수소 전기 내지는 수소 배터리 시장, 전기 수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시장까지도 지금 완전하게 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지금은요 전기차보다는 저는 수소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5G와 함께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저는 수소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는 이미 시세가 많이 났고요. 물론 후발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보다도 이미 전기차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엄청난 그 성장성이라는 재료가 이미 주가에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 목표가 그리고 꼭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미 너무나 많이 올라서 추격 매수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수소 에너지,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이미 산업 자체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한 단계라 보시면 되겠죠.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성장 가치는 너무나 크다.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수소차,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얘네가 시세가 지금 1차적으로 오르고 나서 지금 충분하게 쉬어가고 있죠. 두산 퓨얼셀, SK 디스커버리, SK가스, S퓨얼셀, 일진다이아, 효성첨단 소재 1차 반등 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는 살아있다는 얘기고 중간 바닥을 달고 이제 서서히 반격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뭐 지금 효성첨단 소재라든가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었다 또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죠. 두산퓨얼셀 같은 종목들 보세요. 어? 옆으로 기었다가 또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응?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는 자율주행 별로 안 봐요. 자율주행은 아직 시장이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자율주행차들은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 실질적인 수혜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뭐 부품을 생산하고 뭐 테슬라라든가 여기에 뭐 납품한다 그래고 잠깐 올라가는 거고요. 저가주에다가 투기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가주에 투기적인 종목이 많아서 저는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제일 근간에 되는 게 뭐예요? 5G입니다. 5G. 5G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은 안고 없는 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자동차에 불과한 거예요. 자율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율이 들어가려면 5G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쪽을 잘 안 봐요. 반드시 수소 에너지, 수소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번 장세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풍력과 태양광은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새롭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오늘도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대신에 달라진 건 뭡니까? 제가 좀 더 강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좌가 어떻게 된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코스피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제 시세 분출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자, 1번 합쳐서 1번. 자, 1번.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1번. 예. 이해되시겠죠? 이 시장 진짜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바이든 정부 출범이라는 재료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는 거,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장이 그동안 좀 올랐고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더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에 나설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미국 증시도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팍팍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시중 실세금리가 야금 계속해서 반격을 모색을 합니다.
물론 미국 행정부에서도 뭐 미국의 고용지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백신이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중 실세 금지가 움직이게 되면 미국 증시는 급등은 절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야금야금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게 최소한 미국 증시가 안 빠질 때, 제가 제일 좋은 그림이 뭐라 했습니까? 미국 증시가 빠지만 않고 옆으로 한 1년에서 2년 옆으로 기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안 빠지기만 하면 돼요. 안 빠지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신흥국 들어오고요. 제가 원달러 환율 지금 보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밴드 상단. 원달러 환율 밴드 상단 요까지 왔으면 이제 고점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밀렸죠, 여러분들. 앞으로 환율은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말씀드렸죠. 1,000원 정도까지. 적어도 1,000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0원도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월봉 보시면 이번에는 1,000원도 깨질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겁니다. 최대로 지금 950원에서 900원까지인데 900원 좀 넘어 멀고요. 950원까지 가능성 보고 있는 겁니다. 950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환율이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게 폭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현재 지수대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은 더 들어올 것이고 현재 지수대에서 2배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만큼 시장의 기조가 강하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시장에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꼭 보시고 중국 경제지표가 너무나 좋아서 중국 증시 안 밀리고 있죠. 여러분 중국 주마다 신고 까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중국 증시가 밀리지 않고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올 때 시장의 강세 여러분 계속 진행된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내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나올 것이고 내일 만약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못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엔터주들이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엔터주들은 우리는 건들지 않아요. 왜?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맨날 우리 핸들한테 얘기해요.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지금 현금을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들어갔다는 거,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에 비상 걸렸다는 거, 5G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5G는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서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수소에 SK 채태원이가 꽂혔다는 얘기, 미국의 태양광산업은 연평균 16% 증가한다는 소식, 주요국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면서 전세계 코로나 확산세도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분명히 그 끝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지금 어떤가를 보시고요. 앞으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절대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ISC 어제 무방에 오늘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리고 나서 추천 드리고 나서 벌써 한 4% 올랐을 겁니다. 수익 나셨을 거예요. 잘 수익 내시고, 근데 뭐 그 정도 올라가는 걸 보고 뭐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아까 제가 지금 2단 반등이 나왔던 원익 IPS, 지금 ISC, 네페스, 그 다음에 사이맥스 이런 종목들 다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 단타 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 20대가 수익률이 제일 꼭집니다. 맨날 치고받으니까. 몰라서 치고받는 것인지 무서워서 치고받는 것인지 알고 치고받는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나마 장이 좋으니까 그나마 3.8%라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장이 올라가니까 요만큼 수익이라도 나는데 장 꺾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바로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25% 수익 난 상태에서 장이 꺾이고 주식을 팔고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한 20%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수익도 못 챙깁니다. 또 계좌가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전 찾으려고 또 계속하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방을 통해서 그동안 얘기했었죠.
혼자 주식하실 거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증권시장 올해 30년이라 그랬죠. 과거의 증권시장을 보면서 주식으로 깨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장 꺾이고 나면 정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차라리 좀 벌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저 고생을 안 해. 근데 주식은 너무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정기적금까지는 괜찮다고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기적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자금이니까. 그런데 보험 깨고 뭐 주택 뭐 중도금 빼고 뭐 결혼식 자금 가지고 있고 또 은행에다 대출 받고 주식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셨거나 내지는 손실이 크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워낙에 지금 빌려가지고 은행 빚으로 주식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후유증이 커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한번 아직까지는 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 얘기예요. 나중에 지수가 꺾일 때 얘기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장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정말 단타 치지 말라라는 얘기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계좌가 신고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 제가 11월 달부터 제가 보여드렸었죠. 11월 달 보였고 중간에 다 이제 채팅창 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매일 신고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1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12월 30일도 계좌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월 14일도 계좌가 신고가. 그죠? 계좌가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뭐예요? 주도주를 가지고 끌고 갈 종목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최대로 크게 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자금을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좀 빠르게 가는 종목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계좌가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번 달도 지금 뭐 두 종목 좀 느리고 안 된 종목들 뭐 SPL셀, UTI, 뭐 YRK 이런 종목 좀 늦어가지고 파는 거고 얘네가 나빠서 파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일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주로 계속해서 옮겨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1월 달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12월 달도 무려 3천만 원의 수익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3천만 원의 수익입니다. 가성비는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도주를 가지고 단타가 아니라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노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방은 바로 그런 방이에요. 그러니까 단타 치지 않고 주도주, 잡주는 매매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좋은 주식, ETF 주도주 성장주를 가지고 단타 매보다는 대시세를 노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보시면 그런 분들 꼭 계실 겁니다. 아, 한 대표님 VIP방에 진작 들어갈 걸 그랬습니다.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또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장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코스피가 많이 오른 코스피가. 에? 코스피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 사이에 코스닥은 별로 오른 거 없고요. 그리고 요거 올라온 것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걔네들 때문에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 사이에 다른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반도체 말고 뭐 5G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얘네들은 못 올랐어요. 그 다음 시세를 터트린 종목이 바로 걔네들입니다. 걔네들은 시작이고 코스닥은 이제 고점 돌파했다는 숨고리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그런 구간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시작이다. 제 말 들으세요. 막연하게 시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맨날 분석 드리잖아요.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시작이다. 코스피 상승세 멈추면 코스닥으로 간다. 이제 코스닥 이틀 반등 나죠. 시작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구간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낮은, 리스크가 적은 반도체라든가 그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집하는 것이고 하이 리턴. 그런 주도주가 나중에 큰 시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잡주하지 마세요.
지금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 가지고 단타 치는 분들 계시죠? 돈 못 벌어요. 진짜 못 벌어요. 제 말 믿으세요. 제가 지금 한 대표가 지금 엠비어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달 벌써 1년 이상 동안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달, 4월달 코로나19 폭락 장세 이후에 지금까지 시황 분석해드리면서 틀린 적 한 번도 없죠. 거의 없죠.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한 대표 무방을 들으시고 TV방송 보면서 신뢰를 쌓았어야 되는데 한 대표를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요. 제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무방과 TV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검증이 됐을 겁니다. 그 검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중소형주 장세 코스닥 장세가 어떤 장세인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속으로는 지금 코스닥은 일단 1300에서 1500까지는 기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코스닥은 많이 간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랬고 그 코스닥 주도주들을 대시세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절대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지만 굳이 VIP방에 오와 계실 필요 없어요. 급하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드리는 대로 사람은 사고 팔라면 팔고 비중만 꼭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아셨죠? 절대 직장인분들, 주식초보분들, 어르신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혼자 하면 정말 이 장은 너무 어려워요. 먹어도 팔지도 못하고 깨져도 손절도 못합니다. 좋은 주식 또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줘도 5% 10%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만 지금 같은 이 종목 장세는 오히려 직장인분들과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이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돈 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절대 시세 보지 마세요. 한 대표 문자 나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평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VIP는 다들 아시겠죠? 자, VIP는 자 1588-0648 여기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전화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ARS 0234904678 요거 간편 ARS입니다. 그러니까 1588-0648 통화가 많이 되니까 요게 힘드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대표는 1개월 88만원 5일 추가되고요. 3개월 20일 추가합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추가되니까 요런 기회 놓치지 말자. 그런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가성비 제가 가성비 말씀드렸죠.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3천만원씩입니다. 여러분들 회비는 얼마예요? 88만원이에요. 여러분들 88만원. 이 정도의 가성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가 연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은 분명히 또다시 전 회원님들 계좌가 사상 최고가 경신할 거로 보고 있고요. 올해 이 장은 한 대표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시장이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진짜 강해요. 그거 아시고 이번 장세 절대 좀 안 놓치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스로 하실 분들 잘 하셔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 대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한 대표하고 한번 하면서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마음이라도 한번 잡으신 분들은 늦지 말고 자 VIP로 건너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안 오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한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실 분들은 오시고 그렇지 않고 오셔서 제 말 안 듣고 혼자 하실 거면 오지 마십시오. 아셨죠? 거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MBN골드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전을 요구하거나 1대1 불법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겁니다.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화가 가거나 그러면 뭐 MBN골드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자, 회원들 고생하셨고 내일 기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분들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종목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개인 투자가들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투자원금이 적어요. 그런데 안 되는 종목을 계속 들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원금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팔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걸로 빨리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좌가 신고가 나올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돈 벌리는 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주시장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돈 벌리는 장세가 절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움직여야 계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옮기셔야 돼요. 지금 계좌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대응하십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야 잘 따라오셔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뭐 내일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회원님들 내일 매집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VIP 오실 분들은 종목 그 카페에다 올려놓으시고 제가 문자 나가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걱정하실 거 없고 이 장은 이제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큰 기회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고민 정말 많이 하세요. 이 장을 어떻게 해야 빨리 내가 계좌를 회복을 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최고로 좋은 방법인가를 정말 고민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판단하시고 과감하게 움직이시고 배팅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